아파트 홍보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다시 공유드릴 거니까 사용시기 전에 하는 특수 정보들도 있으면 소방 점검. 물놀이터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중동에 최초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단지. 컬링도어라 이거는 바꿔놓으려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거. 거기 오시면 사금 키트, 그 다음에 사금 안내 책자. 이 처분 서약이 없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사진 찍어 보시기로 해요. 이날짜 기준입니다. 자, DTI, DSR 벽돌에 보시면 이렇게 도배지 말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상 없어도 보고서에 다 실어주신다. 다 실어줘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저희 진단업계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 안쪽에 이제 옷장 두 통을 넣고 책상은 여전히 이제 침대를 문 열었을 때 등지지 않게끔 배치를 하고. 에코하우스 케어 대표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주 설명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인 것 같고 예. 입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예. 총 몇 명이 온 거예요? 지금 오늘 한 380명 정도 오셨고 예. 또 유럽시 이 수정 프로젝트 리브센터는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일 연달아 예. 한 300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00명이요? 이게 지금 총 몇 세대인 거죠? 총 714세대인데 한 세대당 두 분씩 오시는 데도 있고 한 분씩 오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많아 보일 겁니다. 그럼 총 600에서 700명이 예, 온 거예요? 저희들 한 700명 정도 돼서. 700명이요? 와, 근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 예전에는 이제 주관사라고 하면 이제 입주 박람회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입주자분들이 다른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 박람회 전에 이제 입주 설명회라는 걸 함으로써 해가지고 사전 점검에 대한 요령, 그 다음에 홈스타일링 요령, 그 다음에 입주 박람회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입주인들의 후기가 궁금한데 일단 주 목적은 대출 등기 관련해가 설명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일 먼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점검 때 이제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계신 입주민들 수를 보면 하실 때는 각실 순서대로 하셔야겠고요. 많이 실수하십니다. 빽빽하게 지금 다 차 있어요. 네, 예. 드레스룸 정말 뜨거운 역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또 기대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입주민분들이 다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예, 관심도 많고 또 요즘에 이제 입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개별적 문의도 많이 오시고 또 이런 자리도 많이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착순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주민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수성 프로젝트 리버센터에 관심도가 많은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열기가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예, 지금 다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뭐 이렇게 사전 점검에 대한 안내도 들 수도 있고 뭐 입역 특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출 관련, 그렇죠. 대출에 대한 모든 것,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입주에 필요한 정보들 공유하는 거라고 예, 보면 맞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처음에 아까 입주분들 인사하셨는데 이때까지 고생하신 입주인자 협의회분들 또 이런 자리 마련하면 인사하시면 또 상당히 좀 뿌듯해하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하십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사 안성근 사무소의 이재상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사무장님께서도 뭐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2024년도 하반기까지 지금 입주 물량이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생애 최초로 취득하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출입니다. 대출. 네, 지금 뭐 DSR 규제라든지 뭐 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스트레스 DSR 네. 또 그 외에 신생아 출산으로 인한 뭐 디딤돌 대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대출에 유리한가 그리고 어떻게 대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로 인정이 되면서 뭐 취득세 중과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입주를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을 드리면서 대략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입주자분들이 입주 시점에 촉박해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또는 또 이제 혹은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마이너스 매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내가
내가 대출이 과연 될지 안 될지 고민하시면서 일명 던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입주를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구의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이 안 돼서 금매를 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주 설명회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명 후치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는데 그 외에도 지금 1월 29일자로 끝이 나긴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또 뭐 디딤돌 대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문 맡고 있는 춘차입니다. 네, 창틀이 많이 떨리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면 바로 체크를 해서 곰팡이가 발생하기 전에 보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통 비어있는 곳들이 없는지 타일을 두들겨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줄자, 수평계, 물티슈, A펜, 포스트잇, 그 다음에 장갑, 물, 그 다음에 하자 스티커까지 그 부스에 오시면 저희들이 다 나눠드릴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그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 안성근 사무소의 이재상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서 3주택 인정이 돼서 중과세 8%를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잔금 납부를 하시기 전에 꼭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납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이런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1부는 세금 관련한 내용을 드리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DSR이라든지 DTI 그리고 스트레스 DSR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세계 최초 취득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생애 최초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감면 효과를 받는 세제 혜택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22년도부터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주택 숫자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주택 숫자가 있죠. 주택 하나, 두 개, 세 개. 이 주택 숫자를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숫자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주택 처분 서약을 하시고 청약되신 분들, 이분들은 수풀이가 몇 번째 주택입니까? 두 번째 주택입니다.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2주택에 해당이 되시고 우리가 3월 22일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잔금을 납부를 하시는 순간 세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날짜에 주택 숫자가 결정이 되고 잔금을 납부하시는 날에 세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다. 주택 숫자에 포함이 되니까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주택 숫자에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소득세법,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라 해서 수성구청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저기 1주택 처분서약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3월 22일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집을 못 파셨더라면. 기존집 아직 못 파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성 프리저 리버센트를 취득하시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에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3개월 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처분 날짜가 3년이라는 거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처분 날짜가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풀이를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파시면 돼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아까 손 드신 분들 어떻게 되냐? 27년
3월 22일 전까지 파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많이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취득세에서 말씀드리는 생애 최초는 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출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자, 첫 번째는 LTV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LTV는 간단해요. 주택담보 비율입니다. 네, 비율 몇 %냐? 자,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거 사진 찍으십시오. 자, DTI, DSR,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 DTI고요.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같이 계산하는 게 DS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대출 원금을 갚습니까? 원금을 갚아요?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안 갚아요. 이자만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DTI가 우리가 실제로 상환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의 이자를 갚아가는 그 금액이 DTI에 포함, DTI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대출의 원금까지 내가 갚는 것으로 추산을 하는 것이 DSR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안 갚는데 내 부채로 인정을 해버려서 내 상환 능력치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DSR과 DTI의 프로테이지가 나오잖아요. 퍼센트가. 이게 상환 능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DSR 40% 얘기 들으셨죠?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DSR 40% 적용받으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내가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천만 원에 뭐가 포함이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2억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신용대출이 있어버리면 2억도 대출이 안 나와요. 굉장히 잘 판단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험계약대출, 보험약관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조차도 DSR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에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순서가 다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에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기가 먼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생애 최초와 상관없습니다. 5년 이내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아기가 먼저 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먼저 안 태어나고 내가 24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아기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수성 프로지오 리버센트 건물을 맡고 있는 준차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게 닉네임인가요? 예,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뭐라고요? 준차이. 준차이요? 예. 아, 여기 또 닉네임으로 이게 또. 예, 예. 저희는 본인 그걸 안 하고, 네. 닉네임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걸 같이 들었는데, 네. 입주민 분들 반응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워낙 대출 규제라든지 취득세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변화가 많으니까 입주민들이 좀 헷갈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여기서 와가지고 설명하고 나중에 추후 또 개인 상담도 받아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도 있을 거고, 그쵸. 생애 최초도 있을 거고, 그냥 시세나 특례 예. 대상도 있을 건데, 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세금에 대해서 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니까 좋긴 하네요. 예. 그게 요즘은 이렇게 입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 특히 이제 입주민들이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해주니까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전 점검도 이제 곧 하잖아요. 예. 1월 며칠이죠? 1월 27일, 28일 양해관을 거쳐서. 양해관. 예. 사전 점검할 때 이배혁 고문님과 제가 함께 이제 조경부터 내부까지 다 네. 리뷰를 할 건데, 상당히 수풀이도 기대가 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신천을 끼고 있고 수성구 입지가 예.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산의 뷰도 보이는 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신천으로 해가지고 앞산까지 다 보이는 동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 일대에 그렇게 자연뷰를 끼고 있으면서 수성구의 입지를 또 누릴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또 푸르지오잖아요. 예, 푸르지오가 대구에서 이미지가 좋아요. 맞습니다. 조경도 좋고요. 예. 옆에 보시면은 석가산 폰트를 해가지고 지금 2단 석가산입니다. 단층에서 소면하게. 근데 지금 2층용으로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컬링도 이거로 바꿔보려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물놀이터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특히 중동에 최초입니다. 없습니다.